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은퇴하시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즐기시려는 분들, 또 혹은 좀 더 체계적으로 마음 편한 여행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반짝이는 영감을 줄 내용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글은요.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전해주시는 그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시니어 여행 가이드 지혜로운 여정 관리법. 이게 마치 30년 경력의 베테랑 여행 가이드처럼 생각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이 글에 담긴 구체적인 조언들, 이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여행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디를 가느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여행할 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죠. 네, 여러분의 다음 여정이 이걸 통해 한층 더 풍요로워지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이 투어 가이드처럼 생각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그게 여러분의 여행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먼저 그래서는 여행이 단순한 구경, 이런 걸 넘어서 삶에 활력을 주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쵸, 멋진 계획 뒤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꼭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항상 있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글쓴이는 30년간 한 50명 규모 단체 관광객을 이끌었던 친구분의 경험을 빌려서요. 여행 준비가 마치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훈련과 같다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베테랑 가이드의 관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조직운영 훈련소라는 비유가 핵심을 딱 짚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 상품을 이렇게 소비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여행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능동적인 태도 자체가 여행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통제감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을 줄여주거든요. 단순히 정보만 막 수집하는 걸 넘어서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러니까 시간, 돈, 에너지 같은 거요. 또 위험을 예측하고 날씨나 건강, 분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 플랜 B까지 미리 마련하는 것. 이게 바로 가이드의 시각인 거죠. 여러분이 짧은 주말 여행을 가시던 아니면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시던 간에요. 이 관점을 적용하면 훨씬 안정감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행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는 관점,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가이드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자원, 뭘까요? 그래서는 역시 시간을 꼽습니다. 그쵸? 길에서 헤매거나 예약 시간을 놓치거나 너무 빡빡한 일정에 지쳐버리면 진짜 여행의 즐거움이 확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반감되죠. 그래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24시간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행 출발 하루 전부터 머릿속 시계를 현지 시간에 맞추고 다음날 일정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은 어디서 먹지? 박물관은 몇 시에 열더라?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은 예약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24시간 원칙은요. 단순히 길을 잃거나 약속 시간을 놓치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더 깊은 효과는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적 시뮬레이션, 영어로는 멘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실제 경험하고 또 생생하게 상상하는 경험을 상당히 유사하게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전날 머릿속으로 다음 날의 동선이나 활동, 필요한 것들을 미리 쫙 그려보면 실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뇌는 이미 한번 겪어본 일처럼 인식을 해서 당황스러움이 줄고 훨씬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낯선 환경에서 좀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미리 살아보기가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줄여주니까 에너지 소모도 막고 그만큼 여행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정신적 시뮬레이션이라 정말 흥미로운 설명이네요. 시간 관리 다음으로 가이드들이 흔히 겪는 골칫거리, 그건 또 뭐가 있었을까요? 글쓴이 친구분 경험담 중에 정말 웃지 못할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물관 분실입니다. 아, 그거 정말 흔하죠. 여권이나 지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호텔 방에 신발 한 짝을 덩그러니 두고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방문 나서기 전에 당신 발에 신발 두 짝 다 제대로 신겨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한 짝 신발 규칙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아, 정말 재밌으면서도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 한 짝 신발 규칙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인지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여행이라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익숙한 환경하고 자동화된 일상 루틴을 깨뜨리잖아요. 이런 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처리해야 할 새로운 정보가 많아지면서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이때 신발 확인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확인 행동은 잠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지금 중요한 것을 챙겨야 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인지적 앵커, 그러니까 커그니티브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중요한 것들, 여권, 지갑, 약, 안경 같은 것들에 대한 주의력까지 환기시키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즉, 신발 한 짝 확인은 단순히 신발 분실을 막는 걸 넘어서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실이나 누락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와, 인지적 앵커 역할이라니. 작은 습관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는 여행의 필수품이죠.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두꺼운 가이드북, 종이 지도 이런 게 필수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편해졌죠. 구글 지도로 나만의 장소를 저장하고 동행과 공유할 수도 있고 기차나 버스, 항공권 검색 및 예약 앱도 필수고요. 특히 차량 호출 앱은 지역마다 쓰는 게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동남아는 그랩, 중국은 디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앱을 까는 걸 넘어서 사전 준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기술을 스마트하게 활용한다는 건 기술에 그냥 의존하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도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사전 준비가 핵심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지에서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예요. 여행지에 딱 도착해서 와이파이 찾아 헤매면서 앱 다운받고 사용법 익히고 이거 상당한 스트레스고 귀중한 여행 시간을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미리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아예 오프라인 지도까지 다운로드 받아두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죠. 둘째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미리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두는 그 과정 자체가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의 독립성이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앱, 그랩이나 디디 같은 게 더 유용한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은 현지 결제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현지 언어 지원,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드라이버 수 확보 같은 면에서 로컬 앱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은 잘 준비하고 활용하면 여행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넓혀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기술이 장벽이 아니라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도 여행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럼요. 그게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날씨가 험악해지거나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기대했던 유적지가 공사 중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그래서는 바로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계획이 틀어졌다고 당황하거나 짜증내는 대신에 이걸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해요. 마치 예측 불가능한 은퇴 후의 삶을 받아들이듯이 여행도 완벽한 계획 달성보다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여유를 즐길 때 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연성, 정말 여행 중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획에 너무 집착하면요, 작은 변수 하나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감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관점 전환 연습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문제나 실패로 규정하는 대신에 뜻밖의 발견인데? 혹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네?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려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계획이 없던 현지인 맛집을 탐험할 기회가 생겼네. 라든지 덕분에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 더 산책하게 됐군 하고 긍정적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재구성, Cognitive Refram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여행의 본질은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온전히 느끼고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지적 재구성. 좋은 말이네요.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한번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는 특히 시니어 여행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할 구체적인 고려 사항들을 좀 짚어주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체력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돌아다니기보다는 하루에 핵심적인 곳 한두 군데만 딱 정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행지에 가면 흥분 때문에 자칫 무리하기 쉬운데 특히 장기 여행일수록 페이스 조절이 필수적이에요. 덜 보고 더 깊이 즐긴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다음날 활동을 위한 재충전뿐만 아니라 여행 중의 컨디션 난조로 인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가능성을 줄여주는 일종의 예방책이고. 다음은 약 복용 관리입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여행용 약 파우치를 미리 준비하고 시차나 활동 시간에 맞춰서 복용 시간을 잊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약 복용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여행 전에 의사와 상담해서 여행지 환경, 기후나 음식 같은 거에 따른 주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동행자에게 미리 알려서 서로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작은 준비가 큰 불편이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입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여행자 보험, 특히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지원 보장이 충분한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강조하네요. 네,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더라도 낯선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특히 의료비가 비싼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 보험 없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크죠. 보험 가입할 때는 보장 내역, 특히 현지 병원 연계라든지 긴급 이송 서비스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자와의 소통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비상 연락망을 미리 공유하고 혹시라도 서로 길을 잃거나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 조언입니다. 이것 역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비상 상황 대비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서로의 컨디션이나 원하는 활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체력 수준이나 관심사가 다른 경우 서로의 필요나 한계를 미리 이야기하고 조율해야 모두가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야말로 여행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모든 고려사항들이 결국 여행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덜고 여행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즐거움도 따라오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이 준비 사항들은 제약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편안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로 봐야 합니다. 미리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여행의 일부이고요. 이를 통해 얻는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죠. 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여행은 시작되는 거군요.
자, 이제 글쓴이가 30년간 가이드 경험을 통해 얻은 마지막 교훈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멋진 풍경과 대단한 유적지를 보더라도 여행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소통과 배려가 없다면 여행의 즐거움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여행은 가족,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여행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눈부신 풍경만큼이나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감정을 나누었는지 그 기억일 때가 많거든요. 여행지에서의 작은 친절, 함께 나눈 웃음, 서로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강조하든 여유로운 마음과 따뜻한 시선은 그 자체로 여행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여행이란 멋진 장소를 발견하는 여정인 동시에 관계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그런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글을 통해서 단순한 여행 팁을 넘어서 투어 가이드처럼 생각하며 여행을 준비하고 즐기는 좀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은 24시간 원칙으로 미리 계획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한 짝 신발 교칙 같은 작은 습관으로 큰 실수를 예방하며 기술을 조력자로 현명하게 활용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유연성과 인지적 재구성으로 대처하며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 단순히 명소를 방문하고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일정 중심의 계획을 넘어서 이번 여행을 통해 관계 측면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사 후에 5분간 동행자와 그날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처럼요. 여행을 목표 달성이 아니라 경험 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이 더욱 설레고 안전하며 마음 가득 채우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